안녕하세요. 유튜브 크리에이터 양박사입니다. 오늘은 썬더볼트 외장 스토리지를 하나 구입해서 제가 조립하면서 썬더볼트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오리코 썬더볼트 이 제품에 대해서도 그냥 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이 썬더볼트는 2007년쯤에 애플하고 인텔이 친하게 지낼 때, 그러니까 애플이 인텔로 넘어올 때, 그때 애플이 요청해서 인텔이 만들었죠. 원래는 애플은 자기네가 개발한 거는 프로토콜이나 뭐 이런 규격을 외부 업체는 잘 허용 안 하는데, 이거는 인텔이 개발하면서 자기가 개발할 때 나는 이거 타 회사에도 제공할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오케이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저기 뭐 윈도우 노트북이든지 뭐 이런 장비들도 쉽게 쓸 수 있게 된 거죠. 2009년에 이게 10GB BPS로 나왔기 때문에 초당 1.25기가씩 전송하는 인터페이스로 공개가 돼가지고 지금 현재 2022년도에도 일반 개인용 상용 규격에서도 이게 사실 제일 빠른 겁니다. 그때는 프로젝트명이 라이트 피크인가 뭐 그랬는데 나중에 이게 썬더볼트로 바뀌고 그 다음에 애플이 이게 상표 등록을 해가지고 인텔에 양도를 했죠. 썬더볼트는 원래 이게 광 케이블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인터페이스라서 초기에 USB 포트에 이렇게 개조를 해갖고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USB IF인가 뭐 표준 정하는 단체에서 이게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파편화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썬더볼트 1하고 2버전은 미니 디스플레이 포트로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단자가 조금 두꺼웠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한 업체가 소니하고 캐논인데, 소니나 캐논 이런 데는 그때는 이제 1394라고 파이어와이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썼거든요.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영상을 땡겨오거나 할 수 있는 고속 인터페이스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지금도 제가 2000년도에 샀던 VX2000 소니 캠코더에 뭔가 하려면 1394 포트가 있는 노트북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사타3가 6기가 지원인데 이게 초창기 발표할 때부터 10기가 지원했으니까 뭐 데이지 체인으로 여러 개 연결해서 써도 대역폭에 충분히 여유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게 이제 별도 호스트가 없어가지고 바로 PCI 인터페이스에 연결되니까 CPU 이용률이 USB에서 비해가지고는 현저히 낮습니다. 또 호스트가 없기 때문에 지연율도 거의 없고요. 옛날에는 이게 10GB를 쓸만한 장비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이런 NVMe 뭐 SSD나 이런 것들이 속도도 워낙 빨라지고 뭐 eGPU 나오고 하니까 상황이 예전하고는 진짜 완전히 달라졌죠. 요즘 이제 이게 또 재밌는 게 너무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일본 사용자들한테는 굳이 이런 빠른 게 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잘 일반화가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USB 점유율을 또 가져오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지금은 뭐 USB 3.0도 속도가 워낙 빨라가지고 굳이 썬더볼트까지 뭐 쓸 필요가 있나? 뭐 이제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그냥 USB로 웬간한 것들을 다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예전에는 썬더볼트 지원할 외장하드 케이스나 뭐 외장하드 이런 게 없어가지고 진짜 일본에서 뭐 직구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 썬더볼트 이런 외장하드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뭐 케이스만도 나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렇게 흔해진 이유를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원래 이게 썬더볼트가 인증을 받으려면 1천만 엔인가 하는 이 하드웨어 인증 비용을 냈어야 되는데 이게 썬더볼트 3부터는 인증이 무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또 무료화 되면서 포트도 USB-C로 변경이 되니까 이제 여기저기 뭐 이제 사용하는 제품들이 이제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썬더볼트 단자가 있어도 이게 주변 기기가 없어가지고 거의 진짜 쓸모가 없었거든요. 단자가 있어도 USB 뭐 기가비트 랜이나 뭐 이런 것들 뭐 애플에서 또 비싸게 팔기도 하고요. 쓸 데가 없었는데 이 썬더볼트 3부터는 미니 디스플레이 포트에서 USB-C랑 단자를 공유하니까 이 두께도 많이 얇아지고 대중성도 되게 좋아졌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단자를 공유하니까 케이블을 잘못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이 썬더볼트는 이 번개 마크가 있는 꼭 그 케이블을 쓰셔야지만 연결이 됩니다. 그냥 일반 USB-C 뭐 아무거나 연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썬더볼트는 어쨌든 간 케이블이 되게 중요합니다. 속도가
케이블에 따라서 진짜 뭐 반으로 줄기도 하고 연결도 잘 안 되기도 하니까 좋은 장비나 이런 중요한 그런 데이터를 오고 가고 하는 그런 거 할 때는 절대적으로 좋은 케이블 쓰셔야 됩니다. 아무거나 막 쓰면은 진짜 잘 안 됩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게 여담이지만 어쨌든간 요즘에 다시 애플하고 인텔하고 이제 결별했죠. 애플이 이제 애플 실리콘 만들면서 이제 썬더볼트가 이제 어떻게 되려나 하고 보고 있었는데 애플이 WWDC 2020에서 어쨌든간 자기네가 썬더볼트를 지원하고 애플 실리콘에서도 지원한다고 발표했어요. 다행이죠. 뭐 근데 안 할 게 없겠죠. 뭐 왜냐면 애플 실리콘에서 그 지원 안 하면 뭐 맥북에 썬더볼트 제품 이렇게 하는데 또 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2020년에 이제 인텔에서 이제 썬더볼트 4 규격이 나왔는데 속도가 늘어난 건 아니지만 이제 전용 케이블이 2m에서도 40기가 속도를 내고 길이도 이제 좀 많이 길어진 거죠. 이게 길이가 원래 짧아요. 이게 이제 긴 거 쓰려면 케이블이 비쌉니다, 이제. 그래서 애플에서 나오는 이 긴 고속 케이블은 길어도 속도가 되게 잘 나오거든요. 그게 아마 그 안에가 광 케이블인 것 같아요. 뭐 잘라서 확인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이제 광 케이블이 장점이 많은데 대신에 전원 공급이 안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가 이 썬더볼트 4는 예전에 뭐 쉽게 뭐 100기가 넘어간단 말도 있었는데 지금 속도는 썬더볼트 4에서도 동일하고 이번에 이제 보안 업데이트가 있었다고 해요. 그 이제 어떤 해킹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USB 4하고도 완벽하게 호환이 된다고 하니까 나중에는 USB 4를 지원하는 제품들하고도 같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썬더볼트가 제일 문제되는 게 이 발열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게 방열판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이제 10기가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썬더볼트를 연결해서 사용을 하는데 기계는 진짜 작은 것 같은데 방열판이 이렇게 두꺼워요. 이 기기 방열판이 진짜 장난 아닙니다. 만져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뜨거워요. 거의 데이터 주고받고 할 때는 100도까지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끓는 전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SSD도 마찬가지고 이 방열이 안 되면 속도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사용하실 때 이렇게 여전도가 잘 되는 위치에 올려놓고 쓰시면은 좀 난데 이렇게 뭐 천이라든지 뭐 이런 데 올려놓고 쓰시면 열방출이 잘 안 돼가지고 그 사용하실 때 방열에 좀 신경을 많이 쓰시면서 사용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제품에 대해서 좀 이것저것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서 이제 영상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리콘은 선전에 있는 중국 회사예요. 제품을 꽤 잘 만들고 써보면 아주 잘 작동합니다. 제가 이제 요거 말고 요게 이제 그 SCM 23 G40 모델인데 방열판 있는 모델하고 없는 모델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둘 다 쓰는데 요번에는 이제 방열판 있는 거를 제가 하나 구매했고요. 이제 맥북에서 영상 편집할 때 임시 저장소나 뭐 이제 촬영 푸티지를 저장하는 용도로 이제 제가 사용을 했는데 이게 여기다가 바로 파일을 연결해 가지고 바로 편집을 하면은 속도가 조금 느립니다. 이게 이제 맥북으로 복사해서 편집하고 완료되면 다시 복사하는 그런 형식으로 아마 사용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이게 그 M1 Max인데 이게 10기가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시놀로지에 저장을 해서 썼는데도 어쨌든 4K 영상을 핸들링 하니까 느려지더라고요. 이게 지금 컨트롤러가 그 JHL6340이라는 그 컨트롤러를 쓰는데 그게 원가가 $8예요. 그 컨트롤러하고 뭐 그 주변 기기들 붙여봤자 도대체 원가가 얼마일까요?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지금 공지된 데에서는 삼성 950, 960, 970, 981, 뭐 961 같은 거는 쓰기 속도가 제대로 안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구입할 때 좀 참고하셔야 되고, 그 뭐 메이커에서 추천하는 거는 그 웨스턴 디지털 블랙 방열판 있는 거 있고 없는 거 있거든요. 저는 이제 방열판 있는 거 사가지고 그 PS5에 넣어놨는데 어쨌든 그런 그 제품 추천한다고 하니까 그거를 좀 사셔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요거를 이제 그 삼성 980 프로를 구매했어요. 그 980 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제 가장 빠르다고 하는데 요걸 한번 제가 여기다 조립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제품을 열어보면은 뭐 박스 열어보면은
썬더볼트 케이블하고 볼트 하나, 그 다음에 방열판, 그 다음에 매뉴얼하고 박스네요. 네, 매뉴얼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박스를 한번, 요게 육각 렌치 작은 걸로 되어 있네요. 이런 거 하실 때는 잊어버리지 않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저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글씨가 이제 잘 안 보여요. 이제 노안이 왔습니다. 이제 저도 JHL 6340 요게 $8라고 하니까 나머지 주변 제품 이거 해서 이거 알루미늄 CNC를 깎아봐야 얼마 하겠어요. 야, 아무튼 중국이 이런 것들 만들어서 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합니다. 또 많이 파니까요. 삼성이 그래도 잘해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 벽돌같이 생긴 하드디스크가 30기가 30메가 이랬는데 이런 작은 이런 거에 1테라씩 들어간다고 하니까 참 대단하네요. 세월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일단은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끼우는 방향이 메모리처럼 한쪽 방향으로만 껴지니까요.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에 안쪽에 요 까만색 볼트를, 요것도 육각으로 되어 있네요. 딱 맞는 걸로 끼워줍니다. 이런 거를 만드실 때는 정전기가 생기지 않도록 다른 쇠로 된 부분을 한번 만져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방열판을 이제 붙여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이렇게 단자가 이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씌워지니까 위치를 한번 보고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요 안쪽 파진 부분, 이 부분에 이제 방열이 돼야 되니까 이 방열 써멀 패드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떼가지고 이거를 메모리 위에다가 올려줍니다. 그 반대편에도 이렇게 필름이 또 있으니까요. 이걸 또 다 떼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무 쪽이나 떼서 올려주고, 그런 거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액실 돼가지고 쫙 짜놓으면은 여기에 밀봉이 돼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흔들어 보면 이렇게 딱 눌러지는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뒤집어 가지고, 너무 꽉 조이면 빠가 날 수 있으니까 알루미늄 힘이 별로 없어요. 자, 적당히 조여주시고, 자, 이거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케이블이 짧은 이유가 있습니다. 케이블이 너무 길면은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 여기가 한계예요. 아니면 이제 eGPU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긴 케이블이 들어있고요. 그래도 어쨌든 케이블이 짧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번개 마크가 있는 이런 케이블 쓰셔야 되고요. 자, 그럼 한번 그리고 이제 보통 이거 컴퓨터 지식이 없는 분들이 제일 헷갈려 하시는 게 초기화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옛날에는 그 파티션 잡는다고 하는, 그래서 그거를 꼭 하셔야 되고요. 맥 같은 경우에도 디스크 관리자에 들어가서 이 저기를 잡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초기화, 맥은 그냥 연결하면 초기화 하는 명령이 있어서 초기화 되지 않으면 뜨니까 요거를 이제 여기 디스크 유틸리티에서 초기화 시키면 되겠습니다. 여기 연결하니까 이쪽에 녹색 LED가 딱 구멍이 뭔가 했더니 불이 들어오네요. 자, 그래서 일단은 썬더볼트 인클로저를 한번 조립하면서 영상을 한번 찍어 봤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그냥 언박싱 해가지고 박스 안에 뭐가 들었고 이런 거보다는 이런 인터페이스나 이런 거에 대한 역사, 유래 이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서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이제 계속 이것저것 제품들 오거나 또 이렇게 재밌는 것들 만들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조사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